반갑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로마인의 바티칸, 파리에 있는 루브르, 오르세 미술관 등에서 도슨트라는 일을 쭉 해오다가 지금은 귀국해서 미술사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대중들에게 그림에 대해서 알기 쉽고 재미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창용이라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슨트 일을 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은 작품을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던 날이었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냥 무료한 일상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한 가족분들이 저한테 오시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말기 암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본인의 인생을 다 끝내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셨대요.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시고 오신 곳이 이곳 프랑스 파리 루브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본인의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여행을 너무 풍성하고 아름답게 꾸며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똑같은 날이었고 너무 무료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사실 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강의를 가거나 도슨트로 참여를 할 때에는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이분들에게는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소중한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루를 내가 정말 잘 만들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슨트라고 하는 일은 아르바이트로도 인정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거의 봉사활동 정도 수준의 일이었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 미술을 즐기시는 대중들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쪽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작년에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연 관람객 숫자가 4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전 세계 6위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오르세 미술관보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미술을 좀 더 깊고 풍성하게 즐기고자 하는 대중들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그 수요에 맞춰서 도슨트를 꿈꾸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지다 보니까 유행을 넘어서 거의 뭐 요즘에는 이런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 미술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미술은 기본적으로 크게 1863년을 기준으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63년 이전의 그림은 읽는 그림, 고전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1863년 이후의 그림은 근현대 미술로 보는 그림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읽는 그림, 고전주의를 살펴보면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작품을 읽으셔야 돼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저 수많은 오브제들은 어떠한 도상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물들인지 하나하나 작품을 해석해야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무조건 방문하시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루브르 박물관. 전시되어 있는 모든 작품들이 전부 다 고전주의입니다. 거기에는 읽는 그림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읽는 그림만 존재하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서 사전 지식 없이 그냥 가시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작품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전 지식 없이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게 되면 그곳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모나리자가 작다. 작품을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르세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정이 났어요. 1848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만 전시하겠다.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근현대 작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있는 작품은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그럼 왜 거기 있는 작품들은 보는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제가 기준점을 1863년으로 잡았잖아요. 이 기준점이 뭐냐면 에두아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작품이 등장한 해이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작품들을 우리는 보통 인상주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상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현대 미술은 편안하게 감상하시면서 느끼시면 돼요. 이렇게 미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름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의 미술적 취향이 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취향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자신에게 맞는 미술 전시를 선택하시는 게 미술을 좀 더 깊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SNS가 유행을 하고 난 이후부터 미술 관람객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음악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거든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 핸드폰 열어보면 플레이리스트 다 다를걸요? 본인의 취향은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즐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사조와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넓게 음악 못지않게 펼쳐져 있는 분야이거든요. 미술도 음악처럼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미술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내가 좋아하는 장르는 어떤 장르일까를 먼저 확인하신다면 미술 전시보다 훨씬 더 즐거운 그런 문화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본인의 취향을 먼저 확인하시자. 최근 들어서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감사하게도 협업 요청을 좀 많이 해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했던 기억 남는 협업은 주얼리 회사들이었었거든요. 미술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걸작 속의 수많은 주얼리들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그 주얼리들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강연 형식이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 행사를 통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좀 유행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장 최근에 또 진행을 했었던 신한라이프와 함께한 그 마르크 샤갈 전시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오프닝 행사로 클래식 음악과 미술을 콜라보한 콘서트를 진행한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었고요. 신한라이프 VIP 고객분들과 함께 우리들만의 공간에서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즐길 수 있는 행사여서 저도 굉장히 좀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남들 보기 전에 우리들끼리 먼저 본다. 그게 굉장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르크 샤갈의 작품을 현장에서 딱 가서 보시면 모두 다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이하다, 비현실적이다, 환상적이다 라는 느낌들을 많이 전하세요. 그래서 실제 많은 미술 비평가들은 마르크 샤갈의 작품들을 두곤 초현실주의의 선구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샤갈은 살아있을 때 작품이 초현실적이다라고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작품은 언제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극히 현실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작품을 가서 보면 공감이 안 돼요. 어딜 봐서 이게 현실적이야? 아니 사람들이 하늘 위로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현실적일 수가 있지? 라고 의문을 품으실 텐데요. 샤갈은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감정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거거든요. 샤갈의 대표적인 작품 생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실제 샤갈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자신의 작업실로 찾아와준 벨라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려진 작품이에요. 본인조차도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꽃들을 한아름 들고 찾아와준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모습. 너무 행복해서 나 하늘 위를 날아다닐 것만 같아. 우리 이런 표현 실제로 쓰잖아요. 지금 샤갈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 순간 너무너무 행복해서 자신의 기억 속에 본인은 그 순간 그 작업실 위를 날아다녔던 거예요. 샤갈은 그 순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샤갈의 눈으로, 샤갈의 시각으로 작품을 보신다면 훨씬 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샤갈의 감정을 좀 더 깊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에펠탑과 신랑신부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는 항상 우스갯소리로 그 작품을 소개하면서 샤갈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비현실적인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샤갈이 결혼 24년 차 때 그린 작품이에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결혼 24주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작품 보면서 나도 결혼 24주년 때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해요. 본인의 감정에 가장 솔직하게 살았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샤갈이 그랬던 것 같고 저도 최소한 이런 부분만큼은 샤갈처럼 솔직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반드시 어디에 거실 작품인지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거는 작품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 장소가 정해지셨다면 버짓을 정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작품을 선정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추천드리는 장소는 아트페어입니다. 아트페어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서 많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고 동시에 그 그림을 제작한 작가분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트페어를 한 바퀴 쭉 둘러보신다면 본인의
예산이 많은 작품들을 쉽게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작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작가분을 통해서 전해 들으셨을 때 그게 나와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그 작품을 선택하셨을 때 절대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저희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좀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요. 예술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술가들의 기교만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그 작가가 가장 간직하고 기억하고 싶어 했었던 그들의 감정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연인, 가족, 고향, 풍경, 그런 감정들을 가장 오랫동안 영원히 붙잡고 싶은 결과물이 바로 예술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인생의 단연 가장 중요한 예술작품은 저희 가족이고 저희 아이들이거든요. 일 이외의 순간에는 아이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은 사실 허리였었거든요. 제가 강연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적게는 2시간, 많게는 6시간 이상 서서 강연을 진행을 할 때가 많았어요. 강연을 그렇게 오랜 시간 하고 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30년 뒤에도 서서 이렇게 계속 강연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운동. 지금은 주 최소한 3회 정도 계속 PT를 하면서 어떻게든 건강 관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다 보니까 항상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는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성 저축 보험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수입이 많이 줄고 지금처럼 제가 현역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좀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요즘에는 최대한 좀 보험과 연금성 저축 상품들을 좀 많이 가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처럼 살아간다. 예술가들을 보면은요, 내가 이런 걸 반드시 이 작품을 통해서 이뤄내겠어 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있고요, 반대로 그런 목적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는 화가들이 있어요. 보통 오래 살아남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는 작품들은 후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술처럼 살아간다 라는 말은 자신의 감정에 거짓 없이 솔직하게 대하는 사람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진실을 통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감정이 솔직해지고 진실되게 살아가자, 약간 그런 쪽으로 하루하루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 보면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세상마다 다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오히려 더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술 작품을 떠올리면 언제나 완벽하고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술 작품들은 오히려 절망과 고통과 슬픔이 담겨져 있는 작품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항상 행복과 즐거움으로만 가득 찰 수 있겠어요.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찰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은 오직 한 색깔로만 칠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정말 다채로운 색으로 칠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너무 지금 현 순간에만, 지금 상황에만 연연하지 말고 저는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내 인생이 한 색으로만 칠해져 있지는 않을 테니까 내일은 어떤 색이 칠해질지 기대하면서 좀 더 밝은 색이 칠해질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나다운 색이 칠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